청약통장 가지고 3기 신도시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받으려고 했던 집 뺏어서 이거 임대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공급될 물량이 없더라 라는 얘기와 함께 이번에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달라 라는 요청에 따라서 질 좋은 중형 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질 좋은 중형 임대 6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성남, 낙생 등 6곳을 선도단지로 거론을 했습니다. 중산층 3, 4인 가구를 위한 대책이고요. 거주기간 최장 30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품질 중형주택이 신규 도입되면 5년간 약 63,000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선도단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 등 총 6곳이라고 합니다. 2020년 사업 승인부터는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할 계획으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간을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 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전체 물량 공급의 60%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가구 원수별 입주 면적이 설정되지만 넓은 평형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 방식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고품질, 품질이 안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고품질에 대한 주택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왜 이건 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뭐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보단 네. 이번에 사실 임대 대책인데,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인데 이 내용이 한 꼭지 포함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 얘기해왔던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민주당이 갖고 와서 이제 정부가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임대 대책에 넣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임대하는 저렴한 말 그대로 이제까지 임대주택의 개념은 작은 소형주택들, 그렇죠. 배려계층들이 사는 저소득층들이 사는 질이 좀 안 좋은 이런 주택의 개념이라 꺼렸다라고 하면 아니야. 이제 앞으로는 뭐 싱가포르 이런 데에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20, 30평형대, 30, 40평형대 아파트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월세 내면서 국가의 월세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요지에 넣게 되면 야, 집은 그냥 가서 거주해서 살면 되지. 뭐 굳이 집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 얘기가 너무 달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갖고 왔어.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분노하셔야 되냐면 청약통장 가지고 3기 신도시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 택지지구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받으려고 했던 집 뺏어서 이거 임대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 안에서도 뭐 좋은 위치, 역 주변의 좋은 위치는 다 이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중형 임대로 넣고 분양 물량들은 역에서 좀 비껴있는 사이드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공급하라고 했잖아요. 중형 임대를 많이 넣으면 결국은 분양 물량이 줄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줄 서서 이제까지 3기 신도시 분양 나올 테니까 사전 청약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했던 그 통장 들고 계셨던 분들이 옛날에는 100개 받을 수 있었으면 이거 들어가면 80개, 70개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든다. 내가 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소형주택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소형주택들의 일부도 줄어든다고 봐야죠. 중형이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분노를 하셔야 되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형주택도 맛배기밖에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 돈의 문제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걸 지으면 이런 식의 중형주택을 계속 지으려면 임대료가 현실 공공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논밭을 나라가 다 사. 그래서 앞으로는 쌀은 나라에서 다 배급을 해줄게 하면 쌀값이 안정화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다 한다고 해서 결국 정부가 답이 안 나오면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최고의 효율이 만들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런 공기관이 나서서 할 경우에 부패하고 그러면서 더 가격은 비싸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판단을 민간 사업자들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두고 손해볼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해가지고 최고의 가격들을 뽑아내려고 말 그대로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이란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의 고뇌의 산물들, 그게 시장에서 경쟁해서 지금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공이 나선다고 해서 무조건 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중형 임대 아파트들을 공공이 나서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하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계속하려면 이걸로 계속 수익이 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빚덩이 부채가 계속 커지지 않으려면 이게 계속 수익이 나야 되는 건데 수익이 내려면 월세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것도 뭐냐면 정부가 월세받는 월세주택이라는 건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월세가 굉장히 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급되는 과천이라든가 아니면 하남이라든가 교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굉장히 핵심 지역에 주택들은 전부 다 이 중형 임대로 나왔어요. 그럼 내가 나는 뭐 내 집 마련 필요 없고 이 집에 가서 30년 살 수 있다. 그럼 나는 뭐 내 집 마련 안 해도 좋아. 나는 그럼 교산의 핵심 지역에 가서 중형 임대로 가서 살래라고 해 들어가 살았어요. 가보니까 임대료 싸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집은 계속 임대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이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게 주변에 민간 아파트에 전세 월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사겠죠. 그러면 이거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맨날 줄을 서겠죠. 대기표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0년 살았어요. 10년 살아가지고 애 이제 대학교 보내고 이제 교산에서 출퇴근하기엔 너무 멀어서 또는 내가 직장이 바뀌어서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옮겨가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이번에는 좀 멀어져가지고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엔 난 어떻게 돼? 10년 살고 이사 가려고 하면 1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싸게 잘 살았으니까 됐지 가. 그럼 이 집에 줄 서 있던 사람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난 수원에 있는 다른 이런 중형 임대로 갈게요. 거기에 티오가 있냐고. 없지. 거기 가면 다시 그냥 말 그대로 시장 바닥 위에 얹어 있는 시장 바닥? 아무튼 다시 말 그대로 호롤의 들판에 서 있는 임차 대기인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계속 책임져 줄 수 있냐? 아니란 말이야. 내가 당첨돼서 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럼 난 여기 임대료가 싸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그냥 30년 보장해 준다고 30년 동안 여기 살아야겠네. 그리고 수원 출퇴근하려면 맨날 그러고 다녀야 돼? 옮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말은 나라가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개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 힘들어지는 거거든. 아니 왜 이걸 이런 중형 임대로 공급해. 이걸 분양을 해서 내가 사면 대출금 이자 내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10년 살았는데 팔아야겠어. 내가 수원으로 이사 가야겠어. 팔고 그 돈 갖고 수원 가서 집 사면 되잖아. 또는 수원 가서 임대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하면 되잖아.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권리이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건데 왜 그걸 빼놓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 종속시켜서 말 그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제발 다음번엔 나라에서 주는 임대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수원에 어디 빌라 전세 가서 월세 가서 살고 있다가 또 수원에 있는 이런 국민 중형 임대 아파트에 대기 걸어놓고 다음번엔 내 차례 갔으면 좋겠네. 그 배급 이게 저희 이거 쌀 얻으려고 배급 줄 서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주거를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을. 나는 이거는
짜증 졸라 나요. 안 이랬으면 좋겠어. 왜 이런 패러다임을 자꾸 가져가고 낚이지? 사람들이 낚이려고 하지? 이런 거를 좀 저는 반대해요. 이 임대주택이나 임대에 이걸 갖다 중형으로 올리겠다 이런 개념이 나오기보다는 진짜 이런 임대주택들은 힘든 분들을 위한 쪽으로 보편적 복지 이런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자원은 효율적으로 써야지. 나머지 민간에 맡길 부분을 너무 공공이 나서서 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없으면서 돈도 결국 쓸 수 있는 건 제한적인데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나는 그래서 졸라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정책 자체가. 이거 가서 들어갔다가 이사 나중에 가야 되면 그때 집을 살 걸. 할 수도 있겠지. 괜히 이거 들어와가지고 10년 잘 살고 나는. 그럼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라고 보면 결국은 집을 현재 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잠시나마라도 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도 보여질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또 돈 모으면 되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모으고 그렇게 하시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한편으로 소장님 얘기하셨던 얘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 장기선세 주택을 인근 시세에 뭐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80% 정도. 80%였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공급을 했으나 나중에 가서 처음에 시범 단지만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이 됐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후에 공급된 것들은 가격이 거의 시세에 준하게 공급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끌고 가는 게 어려워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끌고 계속 유지시킬 수 없었던 정책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조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사회가 그걸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부채라고 하는 공기업의 부채라고 하는 건 사회가 부담해야 될 거잖아요. 그 일부를 위해서 사회가 계속 이런 부분을 부담해 갈 수 없다면 이런 기준은 이런 어떤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너무 급조된 어떤 얘기잖아. 조금 그러니까 더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비판에 공감합니다. 말은 되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졸라 욕해놓고 공감합니다. 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30년 열심히 일해야지.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나는 이런 정책 싫어요. 네.